지금 당장 이제 아이 육아로 전업주부로 있거나 경력이 단절돼서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양육비가 걱정이 될 수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부부변호사 서주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을 앞두고 아이 문제로 고민 중이실 때 변호사가 드릴 수 있는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이제 배우자랑 더 이상 살기가 어려워서 이혼을 결심했지만 그 사이에 난 어린 자녀가 상처를 받을 것이 염려되어 이혼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이혼을 하게 될 시 아이 문제가 고민될 때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내가 키우고 싶다면 법원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의 기준을 살펴서 그 기준에 맞게 미리 내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전략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하면 아이 양육비가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이제 아이 육아로 전업주부로 있거나 아니면은 경력이 단절돼서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양육비가 걱정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아이를 키우지 않는 상대 배우자에게 소득에 따른 양육비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육비를 이제 잘 받아서 아이를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합리적인 양육비를 책정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아이를 자주 보고 싶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혼 시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자는 아이를 정기적으로 볼 수 있는 면접 교섭권이 보장됩니다. 주로 법원에서는 이제 격주, 예를 들어서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박 2일이거나 아니면 뭐 둘째, 넷째 주 이런 식으로 격주로 면접 교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설, 추석, 명절 때는 서로 협의해서 정한 각 1박 2일, 그리고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는 이제 여름방학, 뭐 겨울방학 같은 방학 때 이제 붙여서 상대방하고 협의해서 정한 4박 5일 이제 연달아서 자녀를 면접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근데 이제 이혼 후 어떤 양육자의 일정이나 또 아이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보고 싶다고 해서 아무 날이나 무조건 아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해주는 면접 교섭 일정에 따라서 아이를 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꾸준히 면접 교섭 일정을 잘 지키면서 아이를 면접하다 보면은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커가지고 스스로 아빠나 아니면 엄마랑 직접 연락을 해서 면접 교섭 진행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아이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면접 교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도 면접 교섭 관련해서 아이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이와 비양육자의 면접 교섭이 잘 되는 것이 아이의 어떤 행복이나 복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비양육자는 아이와 면접 교섭 사항이 정해지면은 최대한 그 면접 교섭 내용을 따르고 준수해서 아이와의 교류를 꾸준히 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아이를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상대 배우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 상대 배우자가 아이를 면접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아예 배제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아이 면접 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아이의 행복이나 복리에 반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 면접 교섭을 제한하려고 두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혼으로 비록 이제 그 부부는 남남이 되지만 그 사이에 낳은 아이는 여전히 그 부모 모두의 아이이기 때문에 아이가 부모 모두의 이제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비양육자와 아이와의 교류나 면접이 잘 진행되도록 오히려 협조를 해야 되고, 비양육자의 아이에 대한 면접을 방해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도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친권 양육권이나 아니면 양육비, 면접 교섭, 이 아이에 관련된 상황 전반에 대해서 이제 아이에게 좋은 방향으로 상대방과 이제 협의를 원하는데, 이런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은 소송으로 법원에서 직권으로 아이에 대한 사항을 정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에게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유리한 어떤 증거적인 부분들을 사전에 변호사와 잘 상담해서 적절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에게 아이 양육권이나 양육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바와 실제 이제 실무에서 양육권자 지정의 기준으로 두고 있는 기준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혼 소송 시에 상대방과 친권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서 내가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 기준들을 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양육비의 경우 본인이 소득이 전혀 없거나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만약에 내가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고 상대방이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에 일정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양육비에 대해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서 본인 소득이나 아이 자녀 연령에 따른 평균 양육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해서 법원에서 주로 이제 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조해서 판결을 하기 때문에 양육비에 대해서는 미리 서울가정법원 공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조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 양육비를 법원에서 이제 책정 받더라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냐 막막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양육비에 대한 판결을 받거나 하면은 그 판결을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미지급 양육비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이 가능하고,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집행할 재산마저 전혀 없는 경우에 뭐 소득 활동도 하지 않고 재산도 없는 경우에는 이행명령 제도라는 간접적인 제도를 두고 있어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제 이행명령 신청을 하면은 법원에서 이행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살펴서 상대방이 양육비를 이행할 수 있게끔 가태료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이제 심한 경우에 감치, 그러니까 일시 이제 구속시키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상대방을 압박함으로써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다소 이제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이혼 후 아이 문제가 고민된다면 변호사가 드릴 수 있는 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